음. 1. 선적 절차 FCL 기준. 1. 선적 요청서 제출. 송화인은 선적 의뢰 시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 SR, SR을 비롯한 포장 명세서, 상업 정장 등 서류를 제출하고 공 컨테이너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인도 시간, 인도 장소 등을 통지한다. 선사는 통지를 수령 후 선사의 대리인인 CY의 운영인을 통해 트럭 회사의 공 컨테이너의 인도를 지시한다. LCL 화물의 절차. 다수의 운송 인의 화물이 음, 하나의 컨테이너로 혼재되는 LCL 화물의 경우 운송 주선업자에게 의뢰하여 CFS에서 혼합 작업을 통해 FCL 작업 화물로 음, 어, FCL 화물로 작업이 완료된 후 CY에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Y 반입. 송화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컨테이너에 화물을 조입하고 봉인 C를 직접 컨테이너에 부착 후 선사가 지정한 CY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한 후 인도 반입한다. 3. 부도 수치증 발행. 송화인은 적재된 컨테이너를 CY에서 인도할 때 CY 운영인은 송화인이 제출한 서류와 선사로부터 송부받은 부킹 리스트 및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대조한 후 음, 부두 수치증 다크 리시프트 DR을 발행한다. 4. 선화증권의 발행. FCL 화물의 경우 부지 약관 사유. 송화인은 부도 수치증과 상한으로 선사로부터 수치식 선화증권인 컨테이너 선화증권 을 받을 수 있다. 반입된 컨테이너는 작업 절차를 거쳐 해당 선박에 적재된다. CY, FCS 부지 약관. 1. CY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가 적하 전 양악 후에 일단 입고되는 장소를 말한다. FCL 화물을 취급한다. 2.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운송 주선업자가 소량의 화물을 혼재하여 FCL로 만드는 작업장을 말한다. LCL 화물을 취급한다. 3. 부지 약관 unknown clause. 재래 화물과는 달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번 봉인되면 검사를 위해 개봉할 수가 없다. 음, 운송인은 음, 검사 없이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서 컨테이너의 내용물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선화증권에 삽입하는데 이를 부주약관을 한다. 수치식 선화증권 리시브드 비엘. 1. 정의. 수치식 선화증권은 지정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해 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사가 자기의 부두 창고 또는 부두 장치장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선적증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 수치식 선화증권은 일종의 부두 수치증 또는 창고 수치증에 해당한다. 2. 특징. 수치식 선화증권 앞에는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for shipment on board the vessel. 본선의 선적을 위하여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치하였음과 같은 선적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종류. CFS 또는 CY에서 물품이 인도된 경우 발행하는 컨테이너 선화증권이나 미국에서 원면을 수출할 때 사용되는 보관 선화증권 커스터디 BL과 항구 선화증권 포트 BL도 수치식 선화증권의 일종이다. 4. 주의사항. 수치식 선화증권은 신용장 등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선 적재 무기를 통해 본선 적재 선화증권, 선적식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2. 양육 절차 FCL 기준. 1. 도착 통지.
수화인은 신속한 화물 준비, 인수 준비를 위하여 음, 목적지의 운송인은 해당 선박 도착 전에 도착 통지 (Arrival Notice) (AEN을) 한다. 이 인도 지시서 선화증권 원본을 회수한 수화인은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운임 정산 및 부대 비용을 지급하고 선화증권과 상한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를 받는다. 3. 화물의 수령 인도 지시서를 화물이 보관된 창고 FCL의 경우 CY, LCL의 경우 CFS에서 제시 후 화물을 인도받는다. 컨테이너 운송수단과의 결합 1. 피시백 컨테이너 플러스 해상 운송수단 트레일러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방식 피시백 2. 벌드백 컨테이너 플러스 항공 운송수단 트레일러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적재하는 방식 3. 피기백 컨테이너 플러스 육상 운송수단 트레일러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철도에 적재하는 방식 2.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 1. CY, FCL, door to door 쉬퍼, 컨자이니, CY, 컨자이니 CY 방식은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방식으로 단일 송화인의 생산 공장 또는 창고에서 FCL 화물이 선적항 및 양육항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의 단일 수화인의 창고까지 일관 운송된다. 운송의 3대 요소인 신속성, 안정성, 경제성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으며 송화인과 수화인이 각각 1인이므로 가장 단순한 운송 방식이다. 또한 화물의 혼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혼재 과정 중에 화물 손상의 우려가 없다. 컨테이너 터미널 CY 및 CFS, CY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가 적하 전 또는 양하 후 일단 입고되는 곳을 말한다. FCL 화물 취급한다. 2.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소량의 화물을 혼재하여 FCL로 만드는 작업장을 말한다. LCL 화물을 취급한다. 2. CYFCS FCL, LCL, 도어 투 피어 CYFCS 방식은 송화인이 생산 공장 또는 창고에서 FCL 화물이 선적항의 CY를 통과하여 목적항에 도착하면 FCS에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분류한 후 각각의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단일 송화인이 목적지의 다수 수화인에게 일시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3. CFS CY, LCL FCL Peer to Door CFS CY 방식은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LCL 화물을 인도받은 후 수출국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하여 FCL을 만들어 목적지 단일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단일의 수화인이 수출국의 복수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할 때 이용된다. 4. CFS, LCL, Peer to Peer CFS 방식은 컨테이너 운송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이다.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LCL 화물을 인도받아 CFS에서 컨테이너를 혼재하여 FCL로 만들어 목적지 CFS에서 화물을 분류한 후 각각의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소량 화물을 집하여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로 운송하고 이를 목적지에서 다수의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 이용된다. 내륙 컨테이너 거지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는 컨테이너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내륙 지점에 설치된 컨테이너 화물의 집결지를 말한다. 만약 내륙 지점에 이 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송화인은 컨테이너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로 직접 반입하지 않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보낸다. 이 기지에 집결된 컨테이너 화물은 선박회사나 운송인이 전세 계약한 컨테이너 전용 열차 컨테이너 유닛 트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다. 이제 무역 운송에서 국제 규칙입니다. 챕터 2 국제 무역 규칙, 해상 운송 규칙, 헤이그 비스 규칙, 함부르크 규칙, 항공 운송 규칙, 개정 바르샤베 협약, 몬트리올 협약, 복합 운송 규칙, MT 조약, 웅크타 ICC 복합 운송 증권 규칙, 피아트 MT 비일 약관. 해상 운송 규칙. (1) 해상운송협약의 발전. 해상운송협약은 선화증권법 1855년을 시작으로 하터법 1893년, 하이그 규칙 1924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68년, 함부르크 규칙 1978년, 로테르담 규칙 2008년의 순서대로 발전해 왔다. 실제 전 세계 무역 운송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선주국을 중심으로 제정된 헤이그 규칙 및 그 개정 버전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다. 화주국을 중심으로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은 발효는 되었으나 선주국들의 반대로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로테르담 규칙은 미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새로운 해상 운송 협약으로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강조하는 선주의 책임 제한과 함부르크 규칙이 강조하는 선주의 책임 강화 라는 두 측면을 적절히 조화한 것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에 수반되는 복합 운송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의 운송 관행을 적극 수용하여 대량 화물 운송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이 인정되는 등 현실적인 규정도 대폭 반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으로 발효되어 국제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 해상 운송 협약의 발전 이유. 과거에는 선주, 운송인이 화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선화증권의 과도한 면책 약관을 삽입한 이후 이를 계약 조건으로 강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물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다.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운송인들이 면책을 인정받자 선화증권의 율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주국들이 운송계약의 불공정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용선계약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되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운송계약에 대하여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관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등장하는 협약이 헤이그 규칙으로 선주국인 영국이 주도하여 제정하였고 이후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상 운송 협약은 태생부터 선화증권의 유통성 강화 및 운송인의 과도한 책임 경감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선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또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어떠한 합의에 대해서도 어, 협, 어, 음,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선언하였다. 3. 해상 물품 운송법 COGSA Y 관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해상 운송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상 물품 운송법 법률 해상 물품 운송법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COGSA란다. 대표적으로 헤이그 규칙을 영국이 법제화한 것을 COGSA 1924라고 하며 미국이 법제한 것을 COGSA 1936이란다. 법이네. COGSA는 그 자체로 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붙어 있는 연도로 구분해야 한다. 음, 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해상 물품 운송법이 없는 대신 상법의 해상 운송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헤이그 비스기비 규칙을 대폭 수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파트 1 헤이그 비스비 규칙 운송협약의 1. 헤이그 규칙의 탄생 해상 운송협약은 전기선 계품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 과도할 정도로 운송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화주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해상 운송 협약은 1924년 제정된 헤이그 규칙, 헤이그 룰로서 정식 명칭은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 of Lading 1924이다. 2.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 이후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 컨테이너의 출현에 의한 운송 방법의 변화 등을 해운 및 모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 1968년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며 정식 명칭은 브뤼셀 프로토콜 1968에 의거 개정된 헤이그 규칙 The Hague Rules as Amended by 브뤼셀 프로토콜 1968이다. 헤이그 규칙은 선주국인 영국이 주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화주와의 책임 분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선주국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화증권의 과도한 운송인 면책 약관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주들에게는 바람직한 변화였기 때문에 이후 국제 해상 운송을 주도하는 협약으로 발전하게 된다. 1. 적용 범위 1. 적용 요건 10조 본 협약의 규정은 선박,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다른 국가에 있는 항구간 화물 운송에 관한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된다. 1. 선화증권이 채약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2. 운송이 채약국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3. 선화증권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화증권에 의해서 증명되는 계약이 본 계약의 규칙 또는 규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법이 계약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적용 구간 1. 화물운송 캐리지 오브 구스의 기간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때로부터 양육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선적 전 또는 양육 후의 주각습입니다.
선적 전 또는 양육 후의 운송인의 책임 경감 7조. 음, 본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 화물의 선적 전 양하 후에 있어서 화물을 보관, 관리, 취급할 때 또는 이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 또는 선박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나 송화인이 어떠한 협정, 계약, 조건, 유보 또는 면책을 체결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3. 적용 화물 1조. 물품은 산 동물과 운송계약에 의하여 가판적재 화물이라고 기재되고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다. 이건 빼는 거네. 산 동물 가판적재 화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다. 이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1. 운송인의 책임 3조. 1. 상사과실. 운송인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화물을 적재, 취급, 선내 작업, 운송, 보관, 관리, 양하는 데 적절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2. 가망성 주의 의무. 운송인은 항해 전과 항해 시점에 상당한 주의를 갖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선박으로 하여금 가망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승조원 배치, 선박의 장비 및 필수 보급품을 적절히 한다. 3. 화물이 운송되어질 선창, 냉동실, 냉기실 및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그 외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치,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한다. 추가학습 운송인의 책임 경감 조항의 불인정 3조 제8항 1. 원칙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음, 음, 음.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 과실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화물에 관련된 멸시,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또는 선박을 면제시키거나 본 협약의 규정과 달리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운송계약상의 일체의 조항, 계약 또는 협의사항은 효력이 없다. 2. 보험이익 공유사항 보험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 운송인의 책임이 없다. 음. 2. 운송인의 면책 4조. 1. 가망석 부족 면책 1. 원칙 선박을 가망 상태로 하고 선박의 승조원 배치, 장비 및 필수 보급품들을 적절히 하고 선박의 창내, 냉동실, 냉기실 및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그 외의 모든 부분을 화물의 인수, 운송, 보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은 한 선박의 불가망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멸시 또는 손상 등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나 선박이 공이 지지 않는다. 이 운송인의 입증 선박의 불가망성 때문에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이 조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 또는 그 밖의자에게 있다. 이 면책 카탈로그 운송인이나 선박은 다음 각호에 인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 관리에 있어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 또는 과실에 의한 손실. 2.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에 인한 손실. 3. 해상 또는 그 외의 가항수로에서의 재해, 위험, 사고로 인한 손실. 4.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5. 5. 전쟁 위험에 의한 손실. 6. 공적의 행위로 인한 손실. 7. 군주, 통치자 또는 인민에 의한 구속, 억류 또는 재판상의 차압에 의한 손실. 8. 검역상 제한에 의한 손실. 9. 화물의 송화인, 소유권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지정인의 태만에 의한 손실. 태만 행위에 의한 손실. 10.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동면 파업, 직장 폐쇄, 노동의 정지 또는 방해에 의한 손실. 11. 폭동 및 내란에 의한 손실. 12.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의 구조 또는 구조의 기도에 의한 손실. 13. 화물 고유의 하자 및 화물의 품질 또는 결함에 의한 용적 또는 중량의 감손이나 그 밖의 일체의 멸실 또는 소상. 14. 포장의 불충분에 의한 손실. 15. 화인의 불충분 및 부적당에 의한 손실. 16.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손실. 17.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지 않거나 또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원인, 그러나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이나 고의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러한 면책의 혜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하기 위한 또는 구조를 하기 위한 이로 또는 그 외의 합리적인 이로는 본 협약에서 운송 계약의 위반이나 침해로 간주하지 않으며 운송인은 이러한 결과로 발생된 일체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송화인 행위에 대한 면책. 송화인은 운송인이나 선박이 입은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행위, 과실 또는 태만의 원인이 있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3. 클레임. 1. 책임 제한. 4조. 화물의 성질 및 가액을 선적 전에 송화인이 신고하거나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운송이 떠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단위당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쪽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화물 또는 화물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청구기간 4조. 1. 이의제기.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의 멸실, 손상과 그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멸실이나 손상이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화물 인도 후 3일 이내 그러한 통지가 없는 한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인도하였다고 추정된다. 2. 제소기간.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을 인도한 시점 또는 인도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제기되지 않는 화물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된다. 파트 2. 함부르크 규칙. 1. 헤이그 규칙 및 비스비 규칙의 문제.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을 근거로 한 운송인의 과도한 면책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매우 성공적인 운송 협약으로 자리 잡아 이용되었다.
하지만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었다. 2. 함부르크 규칙의 탄생. 1. 기존 규칙에 대한 불만.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통일적인 해상 운송법 체계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실제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운송인의 과도한 면책 조항 등 선진 해운국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 운송 관행의 변화. 또한 컨테이너 운송 증가에 따른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책임 관계, 해상 화물 운송장의 등장 등 운송 관행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화주국 중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함부르크 규칙이다. 함부르크의 정식 명칭은 UN 해상화물 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이다. 3. 특징. 함부르크 규칙이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라진 점은 운송물에 대한 해상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음은 물론이고, 면책 약관의 삭제, 추정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시대에 적합하도록 많은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운송인의 책임이 너무나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선주국들의 협약 가입이 거절되었다. 협약 가입이 거절되어 1992년 발효되기는 하였으나 가입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는 일부 개발도상국 간의 운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4. 한계. 여전히 국제운송은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주도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규칙은 국제협약으로서의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적용 범위. 1. 적용 요건. 2조. 본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상이한 두 국가 간의 모든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규정은 선박, 운송인, 실제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및 기타의 모든 이해관계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 1. 해상 운송 계약에서 정한 선적국이 채약국 내에 있을 것. 선적항이 채약국 내에 있을 것. 2. 해상 운송 계약에서 정한 양육항이 채약국 내에 있을 것. 3. 해상 운송에서 정한 선택적 양육항이나 하나의 실제 양육항의 하나가 실제의 양육항이고 그 항이 채약국에 있는 경우. 4. 선화증권 또는 기타의 해상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이 채약국 내에서 발행되는 경우. 5. 선화증권 또는 기타의 해상 운송을 증명하는 증권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당해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2. 적용 구간. 4조. 이 협약에 의한 화물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이 선적항, 운송 중, 그리고 양육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3. 적용 화물 1조. 화물 구스란 여기는 산 동물을 포함한다. 화물이 컨테이너, 펠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에 통합되어 있거나 또는 화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운송 용구 또는 포장이 송화인으로부터 공급되었을 경우에 화물은 그와 같은 운송 용구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1. 운송인의 책임. 1. 추정 과실 책임주의.
운송인은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의 원인으로 된 사고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사고 및 그 결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운송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제 운송인 연대 책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운송인이 운송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 구간에 대해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2. 운송인의 면책. 1. 화재에 대한 면책. 화재가 운송인,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청구권자가 증명한 때에는 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그리고 화재를 진화하고 화재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청구권자가 증명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산동물에 대한 면책. 산동물에 관하여 운송인은 그러한 종류의 운송에 따른 고유의 특별한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간판 적재 화물에 대한 면책. 1. 운송인은 송화인과의 합의, 특정 상거래 관습 또는 법령화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을 가판적으로 운송할 권리를 가진다. 2. 운송인과 송화인이 화물을 가판적으로 운송해야 음, 음, 어, 운송인과 송화인이 화물을 가판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는 것 또는 가판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화증권 또는 기타의 해상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에 그러한 의미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4.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 운송인은 공동해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 또는 해상의 음, 음, 조치 또는 해상에서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멸시, 손상 또는 인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클레임 3. 클레임 1. 책임 제한 6조 1. 멸시 또는 손상. 화물의 멸시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835 SDR 또는 멸시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 중량 킬로그램 1kg당 2.5 SDR 에 상당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인도 지연.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지연된 화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운임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해상 화물 운송 계약에 따라서 지급되는 총 운임을 초과하지는 아니한다. 2. 손해배상 청구기간 19조 1. 이의제기 1. 외관상 확인 가능한 경우 수화인이 화물이 인도되는 날 바로 다음 영업일 중에 운송인에게 문서로 멸시 또는 손상의 일반 사항을 명기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도는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 증권에 기재된 대로 또는 그러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멸시 또는 손상이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연속으로 1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3. 인도 지연.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 60일, 여긴 60일, 연속적으로 60일 이내 운송인에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제소기간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이내에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한 화물 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로 된다. 제시기한이 제시기한은 운송인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날 또는 화물의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하였어야 할 최종일에 제시한다. 인도 지연 아예 안 나와있네. 헤이그 비스비에는 인도 지연이 안 나와 있고요. 여기는 헤이그 비스비하고 틀린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 기간에서 외관상 15일 이내 하는 거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는 헤이그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헤이그는 3일. 그다음에 여기 함부르크는 인도 지연이 인도된 날 60일 이내 에라는 것이 있고 문서 통지 그 다음에 비스비는 없고 그 다음에 제소기한은 함부르크는 2년 헤이그는 1년입니다. 추가 학습 헤이그 규칙 이후 운송협약의 공통 내용 정리 1. 헤이그 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되었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신설된 규정들은 예외 없이 이후 제정된 해상운송협약 함부르크 규칙 및 로테르담 규칙 및 복합 운송협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항공운송협약에도 일부 주요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2. STR 및 중량 기준 도입.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에서는 포장 또는 선적 단위당 100파운드를 운송인의 책임 제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파운드라는 특정 국가의 통화 사용 및 단일의 고중량 화물을 배제하는 포장 단위의 보상만을 이루어진 것이 문제였다. 헤이그 규칙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SDR이라는 IF의 관념적 통화를 채택하였고 또한 킬로그램당 보상 한도와 함께 한도를 함께 제정하여 고가의 분할 포장이 되지 않는 단일 화물에 대한 중량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변경되었다. SDR 용어 정리. Special Drawing Right는 IMF의 특별 인출권으로 실제 존재하는 통화가 아닌 관념적인 통화이다. SDR이 등장한 이유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사용할 경우 환율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성문법의 특성상 한번 제정된 보상 한도는 변경을 하기 쉽지 않지만 SDR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반영하여 적절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의 개정이 없어도 동일한 보상 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1 SDR은 약 USD 1.5 정도로 교환된다.
음. 3. 컨테이너 조항. 컨테이너,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가 여러 개의 화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선화증권 면에 그러한 운송 용구가 적입된 것으로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 또는 단위의 수가 포장 또는 단위와 관련하는 한 이 항의 적용상 포장 또는 단위의 수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용구가 포장 또는 단위로 해석된다. 4. 선화증권의 증거력 강화. 음,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다만 선의로 행동하는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양도된 경우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불법행위, 비계약적 정보에 대한 적용. 본 협약이 규정한 항변 사유 및 책임 한도는 소송이 계약에 기초한 것이든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것임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계약에 의하여 포함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에 적용된다. 6. 히말라야 약관의 반영. 소송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독립계약자가 아닐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동사용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운송인이 협약에 의거하여 원용하는 항변 사유 및 책임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무제한 책임. 음, 운송인 또는 선박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음,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음, 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을 때는 운송인 선박은 본 항의 책임 제한 이익을 상실한다. 8. 음, 어, 8. 계약 운송인 구상권 청구 기간 연장. 제3자에 대한 청구 소송 사건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사건이 계류된 법정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음,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기간은 어, 음, 다만 허용되는 기간은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음,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 또는 소송에 대하여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3. 해상운송 협약 비교 정리. 1. 적용 범위. 음, 적용 요건 헤이그 비스비 규칙 1. 비엘이 제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3. 어, 운송이 제약국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비스비 4. 비엘 준거법으로 명시된 경우 비스비 환불구 규칙 1. 운송 서류가 제약국에서 발행 2. 제약국에서 선적 또는 양육 3. 운송 서류의 준거법으로 명시 로테르담 규칙 마리타임 플러스 국제운송, 해상운송에 있어 1. 수령지 또는 인도지가 제약국인 경우 음, 2. 선적항 또는 양육항이 제약국인 경우 본 협약은 용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용성계약하에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의 관계가 아닌 운송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적용된다. 적용 구간 헤이그 비스비 규칙 태클 투 태클 함부르크 규칙 포트 투 포트
로테르담 규칙 태클 투 태클에서 도어 투 도어까지 자유 합의 인정. 음, 적용 화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산동물 가판적 화물은 제외. 음, 함부르크 규칙 제한적 산동물과 관습적 법령에 의한 가판적 화물을 허용. 음, 로테르담 규칙 제한적 산동물과 관습적 법령에 의한 가판적 화물을 허용. 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헤이그 비스비 규칙 책임 원칙 멸실 손상에 대한 과실 책임. 함부르크 규칙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과실 책임 대한 추정 과실 책임. 로테르담 규칙 멸실 손상 인도 지연에 대한 과실 책임. 어, 어, 조건부 이종 책임 이건 복합은 좀 또 들어갔네. 조건부 이종 책임 체계 적용. 음, 헤이그 비스비 규칙 책임 범위. 1. 상사 과실에 대한 책임. 2. 가망성 주의 의무. 항해 개시까지 주의 의무 부담.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운송인이 입증. 함부르크 규칙은 안 나와 있고, 로테르담 규칙은 대량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 및 재파에 관할 조항 등 자유롭게 합의 가능. 1.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후 수화인에게 인도. 2. 상사 과실에 대한 책임. 3. 가망성 주의 의무. 항해 어, 항해 중에도 주의 의무 부담. KC까지 주의 업무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면책 범위 1. 가망적 부족 면책. 2. 면책 카탈로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3. 정당한 이로. 함부르크 규칙은 1. 화재에 대한 실질 면책. 2. 무과실 입증 시 면책. 로테르담 규칙 1. 면책 카탈로그 2. 무과실 입증 시 면책. 로테르담 규칙 항해 과실 폐지. 화재에 대한 책임 강화. 3. 클레임 책임 제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규칙은 포장당 선적 단위당 100파운드. 비스비 규칙은 포장당 선적 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함부르크 규칙은 멸실 또는 손상 포장 선적 단위당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 인도 지연은 당해 운임의 2.5배 한도. 로테르담 규칙은 포장 더 높네. 포장 선적 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3 SDR 중 높은 금액. 인도 지연은 당해 운임의 2.5배 한도. 835. 전손에 대한 손해를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운송인의 책임 제한은 상향 조정 가능.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무제한 책임 인정 헤이그 규칙 제외. 청구기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의 제기 외관상 확인 가능 인도시 외관상 확인 불가능 3일 이내. 제소기간은 화물 인도일로부터 1년. 함부르크 규칙은 외관상 확인 가능 인도의 다음날. 외관상 확인 불가능은 15일 이내. 인도 지연 60일 이상인 경우 멸실로 간주. 제소기간은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2년. 로테르담 규칙 외관상 확인 가능 인도시. 외관상 확인 불가능 7일 이내. 인도 지연은 21일 이내 통지. 제소기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2년. 계약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에 대하여
상시 90일 이상의 어, 어, 부상권 청구 기간이 인정 헤이그 규칙 제외. 항공 운송 규칙. 음, 지금은 몬트리올 협약이 대세고 자, 바르샤바 협약 1929년, 여기서 좀 간 게 과달라하라 조약 1961년, 그다음에 몬트리올 협약 1, 2, 3, 4 추가 의정서 1975년, 그다음 헤이그 의정서에서 몬트리올 협약으로 왔고, 헤이그 의정서에서 좌측으로 미국 탈퇴 방지를 위해 몬트리올 협정 1966년, 다시 과테말라 의정서 1971년. 자, 봅시다. 1. 바르샤바 항공운송 규칙입니다. 1. 바르샤바 체제의 탄생. 항공운송에 대한 통일된 국제협약은 바르샤바 협약 1922년을 시작으로 바르샤바 협약의 개정 버전인 헤이그 의정서 1955년을 거쳐 현재는 몬트리올 협약 1999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선협약은 해상우선협약과는 달리 화물뿐만 아니 여객 및 여객의 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의정서 추가 등을 통해 개정의 내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체제를 바르샤바 체제라고 표현한다. 이 바르샤바 체제의 문제점. 복잡하게 이루어진 개정 내용 중 발효된 것과 발효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또한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한 국가와 모두 가입한 국가 등의 차이도 있어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 통일된 협약의 적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3. 몬트리올 협약의 탄생.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를 통합한 단일의 운송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몬트리올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개정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여 바르샤바 체제에 편입되었고, 이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면서 현재 적용을 받고 있다.